안녕하세요. 황경섭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나와 있는 공유지분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입 물건이고요. 2026-01837-003 물건입니다. 감정가 5,7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으나 8회 유찰되어서 현재 20%인 가격인 1,140만 원 정도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8월 1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내일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 차수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찰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보시면 강원도 강릉역 KTX 인근이네요. KTX역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3분의 1 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약 7평 정도가 나와 있네요. 이 물건을 살펴보자면 주택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준 감정평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멀쩡한 주택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인근에 아파트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봤더니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쪽 화분들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없는 걸로 봐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외벽이라든지 지금 이런 지붕 같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셨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보시면 이 노란색은 지금 현황상 도로인데 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6월 15일부터 공매가 시작이 돼서 5,700에 시작됐으나 계속 유찰이 돼서 자, 지금 1,140만 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매각 목록에는 자, 전체 대지 면적 5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159제곱미터 중에서 3분의 1 지분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건물 65.23에 대한 3분의 1 지분인 21.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 물건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재산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산명세서를 살펴봤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내용은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 여기 전입세대 열람 26년 4월 2일 기준에 전입세대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댁 형님. 자, 이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외에는 점유자를 대면하지 못했으니까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전입세대주가 지금 2009년 11월 2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를 봤을 때 배분 요구액이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이 물건이 취하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을 보자면 여기에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전혀 부담스러울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 지분 매각이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치 확인이 곤란하니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유지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 건물, 제시외 건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최종 금액은 아까 우리 공매 시작 가격인 5,7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바로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분 약 53제곱미터 이게 4,2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공유지분 토지 건물로서 위치 확인이 곤란하니까 해당 지분 비율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만약 이 내용이 없다면 이 물건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러한 문구가 없다면 구분 소유자와 공익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딱 열었을 때, 자,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있으면 아무래도 하자가 있는 물건이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없었으니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기 때문에 어떤 건물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위반 건축물 유무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지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공유자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가 지금 공유 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 하나만 리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등기 사항을 요약을 해보자면 총 3명의 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줄줄이 가압류, 압류가 쭉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을구, 즉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지금 가압류와 압류만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채권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뭐 건강보험 있고요. 강릉시에서 이렇게 온 거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지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자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겠죠. 현재 공유자 세 분이 어떻게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셨는지 보면, 자, 97년에 매매를 하셨던 김땡수님께서 이사를 가셨고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그런데 25년 1월 7일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자제분들에게 상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으로 보이는 장남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왔고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을 받아서 압류가 들어온 채 쭉쭉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됐을 때 사실 이게 답니다. 지금 자제분 세 분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이다. 이렇게 보였을 때 지금 김땡형님, 아까 우리가 재산명세서를 살펴봤을 때 전입신고되어 있던 분이 바로 이분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임차인으로서는 자격이 없고요. 저희가 낙찰받아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분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누가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남매로 보이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여동생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그분들 모두 강릉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LH 미디어촌 6단지 아파트. 자, 이렇게 보면 LH 미디어촌 아파트 이쪽이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2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또 인근에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억 8천에서 12억까지 인근에 상당히 고가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물건지는 바로 이반동 이쪽 코하루 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3남매가 다 거주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하는데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물건지가 여기고요. 쭉 지도를 당겨서 보면 지금 강릉 일대입니다. 여기 강릉역 KTX 종점이 보이고요. 여기는 경포대 그리고 동해가 보입니다. 병원 크게 2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인근에 지금 코하루 아파트 420세대 그리고 주공 아파트 880세대 이렇게 해서 약 1300세대가 지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까지 합치면 한 1500세대 정도가 남쪽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또 좋은 부분은 칸타빌 아파트가 지금 368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에. 그러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 주변은 지금 아파트 약 2천에서 3천 세대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둘러싸인 그런 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엑시트를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지 자체가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좋다. 그리고 빨리 엑시트해도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 지분을 하지만 토지 투자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토지 투자를 하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저희는 빠른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매도할 때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토지 이용 확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요. 건폐율은 얼마나 이 땅에서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해당 주소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이 70%나 됩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159제곱미터니까 이 중에서 70% 정도는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 10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9제곱미터 정도면
한 33, 4평 그 정도의 대지를 만들 수 있고요. 위로 올리는 것은 무려 500%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허가를 받으면서 더 알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 이 물건은 이렇게 보이는 도로와 지금 접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전체 부분이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괜찮은 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녹화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 물건을 입찰할 생각입니다. 결과는 입찰가는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